안녕하세요. 저 연습 문제로 나눠줬던 감수 분열, 감수 분열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까다로운 문제들 있죠?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이제 정규 시간에 다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거는 핵형문서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감수 분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즉 이제 표나 그래프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DNA 상대량을 가지고 감수 분열 패턴을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설명은 안 하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비분리 등의 돌연변이가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하자. 일단 대림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대림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패턴이 있으면 핵상은 분명히 EN일 수밖에 없다. 상동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EN 핵상을 갖는 세포에서 대립유전자의 합이 2 또는 4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나 이건 지원기의 세포에서 따지기 좋은데, 대립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모두 하나씩 존재한다면 둘이 합쳐서 상대량이 2가 나오겠죠. 또는 동형접합자라면 분명히 상대량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립유전자 합쳐서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염색체 하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상세포에서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바로 XY를 갖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EN 핵상을 갖는 세포에서 대립유전자의 합이 2가 나오지 않는다. 해당 대립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게다가 1, 제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은 남자다, 수컷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핵상을 모르는 특정 세포에서 특정 대립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즉 제로 제로 패턴, 빵빵 패턴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해당하는데, 해당 대립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핵상은 N이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수컷이다. 그 빵빵을 갖는 세포는 수컷의 세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DNA 상대량이 1과 2가 같이 찍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세포를 쫙 봤는데 DNA 상대량이 1과 2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지원기 세포입니다. 왜냐?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동형접합자고요.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형접합자. 이런 얘기겠죠. 모든 대립전자에서 DNA 상대량이 1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 0, 0, 1 이런 식으로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반수체이면서 이제 염색 분체까지 갈라진 감수 분열이 완료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진행된 가운데, 그러니까 분석이 한 반쯤 끝났을 때 써먹으면 좋은 패턴입니다. 이형접합의 관계에서 1분열 완료 시 생성된 두 개의 딸 세포끼리는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라지 A, 스몰 a가 전부 다 하나씩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제 얘가 S기를 지나면 둘이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가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서 2분열에 돌입을 했을 때는 얘네끼리 갈라지니까 20, 02 이런 패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한쪽 루트로 유전자가 같다면 다른 쪽 루트에는 해당 유전자가 없어야 되는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로 상동체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유할 수가 없다. 대립유전자를.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짝수만 나왔다. DNA 상대량이 짝수란 얘기는 곱하기 2가 됐다. 즉 복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색 분체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남자인 경우 X 염색체에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4는 1분열 전기고,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2다라면 2분열 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돌연변이가 없을 때 4가 찍히는 순간 우리는 1분열 전기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만약에 돌연변이가 있다면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단 DNA 상대량이 4가 찍힌다는 얘기는 4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DNA 상대량을 4가 줬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내가 쉽게 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패턴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NA 그 유전자 상대량에 따른 감수 분열 패턴 분석 뒤에 그 이제
감수 분열 과정, 염색체 그리는 거 그 뒷편에 이제 문제 두 개가 있죠? 그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유전자형이 이거인 어떤 동물의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길이의 세포 한 개당 대리 유전자 얘네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접선은 건너뛰고 바로 이제 그림과 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연습을 하실 때 연습할 때니까요. 이제 각각의 이런 세포 주기에 맞춰서 전체 유전자형에 대한 DNA 상대량 변화에 대한 표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요. 아이고. 자, 요렇게 있죠? G1기부터 1분열 전기, 그 다음에 나뉘어져서 2분열 전기와 2분열 완료 시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유전자들의 이 유전자들의 상대량을 쫙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서 유전자형을 라지 E에 대한 동형접합자, 나머지는 E형접합자로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과정에 맞춰서 이 유전자의 상대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사실 칸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표를 쫙 그려보시면은 아마 이제 좀 더 이 패턴이 익숙해지고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 유형을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팬텀 분석에 했던 거를 하나하나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패턴에서 봤던 그 내용을 얼마나 내가 잘 적용을 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 푸는 속도와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억을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은 상대량이 2와 1이 같이 나왔네? 그쵸? 1, 2, 3, 4번을 이제 기니 디리와 매칭을 시키는데 같이 나왔네? 2와 1이 같이 나왔네. 뭐다? DNA 상대량이 2와 1이 같이 나온다. 아, 얘는 G1기 세포다. 그러면은 1번이다. G1기. 여기잖아요. 여기다. 쉽게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니딜이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리을을 봤더니 상대량이 전부 다 2가 찍혀 있습니다. 그쵸? 상대량이 전부 다 2가 찍혀 있어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됐다면은 맨 마지막 감수 분열 완료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DNA 상대량이 2가 찍혀서는 안 돼요. 왜? 염색 분자가 갈라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을 자동스럽게 3번과 4번이 될 수가 없다. 나머지 하나 2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매칭 시켜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2번의 패턴은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염색 분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량만 반으로 줄어들었지 2번에서 갖고 온 염색체들이 3번에서 사라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2번에 갖고 있는 유전자는 3번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쵸? 반대로 2번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녀석은 4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2번을 봤더니 라지 2가 있고요. 라지는 어차피 전부 다 있을 거니까 라지는 됐고, 스몰 g를 봅시다. 2번은 스몰 g를 갖고 있어요. 맞죠? 스몰 g 같은 경우는 E형 접합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몰 g, 라지 g를 갖고 왔다? 이거 2번에서 스몰 g를 갖고 왔다? 그럼 이쪽엔 라지 g를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스몰 g가 있어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라지 g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4번에는 스몰 g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 중에서 스몰 g가 있다고 확정난 니은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얘가 4번이 되겠다. 됐죠? 이제 A, B, C, D의 숫자를 채워보시면은
자, 기억은 1번입니다. 첫 유전자형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스몰 f 당연히 있어야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스몰 f는 조금 이따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g부터 봅시다. 디귿은 4번이에요. 라지 g를 갖고 있어요. 스몰 g는 없어요. 됐죠? 근데 4번을 봤더니 얘는 스몰 f를 갖고 있네? 그럼 얘도 스몰 f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스몰 f가 왔다면 상동 염색체끼리는 서로 공유되지 않으니까 이쪽에는 라지 f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번도 라지 f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3번에서 여기 4번에서 스몰 f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3번과 2번에서는 스몰 f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분석이 끝났습니다. 볼게요. 니은은 3번이다. 니은은 3번이다. 맞습니다.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1빵빵빵이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포 한 개당 F 플러스 G분의 2는 기억이 4의 2배이다. 자, 기억에서 자, 요걸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4번 맞죠? 4번에서 오호이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G1기 같은 경우는 라지가 2개가 있을 거고요. 라지 F는 아까 하나 있었죠? 라지 G도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입니다. 4번을 볼게요. 라지 E 하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라지 F. 자, 4번은 라지 F 대신 스몰 F를 가지니까 라지 F 없어요. 그 다음에 라지 G를 갖고 있죠? 1입니다. 얘도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과 4번은 이 값이 똑같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사실상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패턴을 먼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조건 정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 문제풀이법 중 그냥 제가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았다면 또 그게 익숙하고 몸에 맞는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연습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패턴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제 좀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바로 이 연습 문제 2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동물의 유전 형질 A는 세 쌍의 대립전자 D와 E와 F에 결정된다. 자, 일단 여기서는 두 개는 1번, 나머지 두 개는 2번의 세포이다. 나와있죠? 그쵸? 그 다음에 1번은 암컷, 2번은 수컷이라 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은 1번과 2번 두 개의 개체로 나뉘어지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암컷이다. 2번은 수컷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표를 주어졌습니다. 찾아라. 가나다라는 현재 어떤 세포축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하실 때 핵상과 성염색체를 뭐를 갖고 있느냐, 요거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핵형 분석할 때도 그랬죠. 핵상과 성염색체 뭐가 있느냐, 그거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그거 이제 따져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핵형 분석에서는 이제 핵형을 보고서 그걸 따졌다면 얘는 DNA 상대량을 보고 핵상과 이제 어떤 세포주기, 어떠한 분열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가나다라 중에서 뭐부터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부터 보는 게 좋겠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얘를 먼저 볼게요. 빵빵 패턴.
대립 유전자가 어라?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이제 돌연변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립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언제냐? 얘네가 어디에 있을 때다? X연관 유전자, 즉 X형 특체 위에 있는 유전자이면서 얘는 핵상이 N이다. 핵상이 2N이라면은 무조건 XY라도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분리가 되었다. 대신 Y를 받았기 때문에 X형 특체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X형과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빵빵 패턴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00가 나온다.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일단 이 세포는 핵상 N이다. 그리고 얘는 성형 특체로 Y를 갖고 해당 유전자는 X형 특체 위에 있는 X형 유전자다. 빵빵 패턴을 보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를 보시면은 라지 스몰 E가 전부 다 있네. 대립 유전자가 전부 다 존재하네. 대립 유전자가 전부 다 존재하는 경우 핵상은 2N이다. 그렇죠? 그런데 핵상이 이걸 보면은 무조건 핵상이 2N이어야 돼요. 근데 왜 1빵이냐? 왜 1빵이냐? 그럼 얘도 어디 있다? 핵상이 2N으로 판명이 났는데 둘 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어떤 경우밖에 없다. XY를 갖는, 즉 이 자식이 X연관 유전자일 때 가능하더라. 그리고 얘는 성형 특체로 XY를 가지더라. 됐죠? 2N이라고 확실히 판명 났을 때 합쳐서 대립유전자 상대량이 합쳐서 1밖에 안 나온다. 즉 둘 중 하나밖에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해당 유전자는 X연관 유전자이면서 얘는 XY를 갖는 수컷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얘네는 둘 다 Y를 갖기 때문에 뭐다? 2번의 개체이다 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는 판단하기 아직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라를 먼저 볼게요. 라를 봤더니 1대1이네. 대립이 전부가 있네. 전부 다 있네. 대립이 전부 존재한다면 핵상이 2N이더라. 그리고 근데 X연관에 대한 유전자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얘는 XX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뭐 남자 두 개 다 판명 났으니까 얘랑 얘는 자연스럽게 암컷의 세포이다라는 게 판명이 난 거죠. 어쨌든 얘는 2N이면서 XX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빈칸에 있는 숫자들을 좀 채워본 다음에 더 추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를 하다 말았으니까 라를 보자면은 핵상이 2N이야. 그러면은 라지가 하나가 있네? 그쵸? 핵상이 2N이라면 둘이 합쳐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요. 둘이 합쳐서 2 나왔잖아. 얘도 둘이 합쳐서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스몰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얘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얘는 XX입니다. XX야. 근데 D는 X연관 유전자라고 했잖아. X가 몇 개라고? 2개라고. 합쳐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X가 2개이기 때문에 합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라를 통해서 이 암컷의 세포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라지 D를 2개 갖고요.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 하나씩, 그 다음에 라지 F 스몰 F 하나씩 가진다. 여기까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다를 해보겠습니다. 핵상이 N이에요. Y를 갖고 있죠. 근데 D는 X연관 유전자야. 그렇죠? 얘는 X가 없잖아. 그럼 X형 특체 위에 있는 이 유전자들은 있을 리가 없겠죠. 얘네들은 0, 빵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얘는 2N인데 XY야. X를 하나는 갖고 있으니까 X형과 유전자도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라를 보고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봅시다.
1이야 라는 원래 스몰 1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왜 없어? 스몰 2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없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 분리가 됐다. 색상이 어떻게 됐다고? 분리가 됐다고요. 1분열은 된 거야. 색상이 n이다. 그럼 당연히 X음 수체도 하나밖에 못 가진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는 이제 분리가 되는데 완전히 끝난 2분열 완료 상태냐 아니면은 한 번밖에 분열이 안 끝난 2분열 전기 상태냐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자, 만약에 2분열 완료, 즉 감수 분열이 모두 끝났다면은 DNA 상대량이 전부 얼마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2가 찍혀 있네. 2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뭐는 안 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2분열 전기 상태이다. 2분열 전기 상태이다. 그러니까 얘가 복제는 돼서 DNA 상대량 1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얼마다? 2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스몰 d는 애초에 없었으니까 얘는 빵이고요. 라지 f, 스몰 f 둘 중에 쟤는 어떤 걸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판단 불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은 5이다.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은 4다. 1번의 형질 스몰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저거다. 자, 1번 여자였죠? 여자. 유전자형 A였죠. 맞다. 2에서 라지 D와 스몰 F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2번 남자예요. 남자에서 라지 D와 스몰 F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왜? 둘 다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임과 동시에 나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 XY잖아. XY. 그러니까 X 하나에 라지 D와 스몰 F가 모두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염색체가 아니라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틀렸다. 그래서 쟤는 답이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제 획형 분석과 같이 나눠준 프린트에 있었던 감수 분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주는 거, DNA 상대량을 그래프로 주는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대립 유전자의 존재 유무만을 알려준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를 그래프로 주는 유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0학년도 6월 평가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쭉 이렇게 보면 세상의 대립유전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성형색체에 존재한다. 모두 다 독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주고요. 돌연변이는 없다. 범주를 3개 줬고요. DNA 상대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눠줬습니다. DNA 상대량을 그래프로 나눴다 해서 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표로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표가 아닌 그래프로만 나타내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이제 표에서 연습하신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를 먼저 볼 거냐, 무엇을 먼저 보고 이제 1, 2, 3번에 매칭을 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편한 거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차별화된 어떤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선 나오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부터 좀 파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애들과 차별화된 데이터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조작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얘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쉬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DNA 상대량이 전부 다 1밖에 안 나왔죠. 얘 혼자 DNA 상대량이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볼 건지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제 손이 가고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루트를 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루트를 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저는 얘를 먼저 좀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라지 2에 대한 상대량이 2가 나왔다. 자, DNA 상대량이 2가 나왔다. DNA 상대량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1, 2, 3번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렇죠? 1번에서는 라지 2에 대한 동형 접합자이거나 2번에서는 이제 이쪽 라인에서는 염색 분체가 동원체 하나에 2개씩 붙어 있으니까 DNA 상대량이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짝수만 나온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밖에 안 나온다. 3번에서는 염색 분체가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밖에 안 나오더라.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오더라. 2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돌연변이, 비분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억이 1번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나머지 2번과 3번을 니은 디귿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에서는 뭐밖에 못 나온다고요? 짝수밖에 못 나온다고요. DNA 상대량이. 근데 니은과 디귿은 전부 다 DNA 상대량이 0 아니면 1이에요. 짝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기억이라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애들에서 얘네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은 1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2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니은과 디귿이 1번과 3번을 놓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2번에서는 라지 2가 있어요. 그럼 3번에서도 라지 2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 1번에서 라지 2에 대한 1번이 동형 접합자라면 여기서도 얘가 라지 2를 가지면서 얘는 라지 2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라지 2에 대한 상대량이 4가 나오고 얘가 갈라지면서 2로 갈라지고 여기서 다시 염색 분체가 갈라지면서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만약에 1번이 라지 2에 대한 동형 접합자라면은 나머지 여기 이거는 이제 기억은 2번이라고 우리가 판단났지. 2번 니은과 디귿에서 라지 2에 대한 DNA 상대량이 2가 찍는 게 있어야 돼. 그렇게 판단하려면. 근데 없잖아. 결국 1번은 라지 2에 대한 동형 접합이다라는 얘기는 틀렸다. 즉 1번 같은 경우는 라지 2를 어떻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2에 대한 유전자를 이렇게 라지 2, 스몰 2, 이형 접합자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3번에 여기 2번에서 라지 2를 가져갔으니까 3번은 뭐밖에 못 가집니까? 스몰 2밖에 못 가지죠. 즉 3번은 라지 2를 가질 수가 없다. 니은 디귿 중에서 라지 2가 없는 것, 얘가 바로 뭐다? 3번이다. 얘가 1번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어까지 보고 일단은 보기를 보면서 합시다. 기억 1에서 세포 한 개당 라지 2, 라지 G, F분의 라지 2 플러스 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1번에서 잠깐만 까먹었어. FEG.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결국은 1번의 유전자형을 네가 밝혀봐라 랍니다. 일단은 1번은 라지 2 스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죠. 1번의 유전자형. 자, 그러면은 F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봤더니 2번에서도 스몰 F가 없어. 3번에서도 스몰 F가 없어. 자, 여기도 스몰 F가 없고 여기도 스몰 F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얘네에서 스몰 F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겠지. 스몰 F가. 스몰 F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안 나타난 거고. 자, 스몰 F가 없다. 그럼 답은 하나지. 무엇이다? 라지 F가 동형 접합자로 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결론이.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가 3번에서 라지 G를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2번에서는 라지 G가 없어. 즉 얘는 라지 G를 갖고 있는데 얘는 라지 G가 없어. 그럼 얘는 스몰 G를 갖고 있겠지. 맞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은 G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렇게 라지 G, 스몰 G 이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라지 F 2개 있네. 라지 E 하나, 라지 G 하나. 그러면은 기억에서 계산한 거는 1이다. 맞다. 2의 염색 분체 수는 23개다. 사람이니까 2에는 46부터 출발합니다. 성염색체까지 그냥 포함시켜서 하면 46개죠, 염색체는. 그러면은 2번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이제 성분 염색체가 갈라졌으니까 핵상이 반이 된 반수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23이겠다. 문제는 아까 기억에서 염색 분체수라고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동원 하나에 염색 분체가 두 개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짝수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염색체 개수가 23개다. 염색 분체 개수는 얼마 해야 된다?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염색 분체 수는 23개가 아니라 46개가 되겠죠. 니은 틀렸다. 3은 디귿이다. 3은 니은이다. 얘도 틀렸다. 답은 이것이다. 자, 다음 밑에 2019학년도 대수능 문제입니다. 어떤 동물종 E에는 6의 유전 형질 20에 있는 두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두 쌍의 대립전자 H와 T에 결정된다. 아까보다 범주가 줄었네요. 근데 문제는 동물종의 세포가 가라가 있는데 유전자 기억, 리을, D는 상대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리을이 H인지 T인지 안 알려줬어. 참 문제 쉽게 낼 거면 좀 대충 좀 쉽게 내주지. 어쨌든 얘는 이제 대립전자가 뭔지는 숨겨줬습니다. 풀어봐라라는 거죠. 대립전자를 한번 니네가 자료를 보고 매칭을 해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주 가라, 세포에 대한 범주 가라를 줬는데 가나다는 1이 될 수 있고 나다라는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줬습니다. 기니디리에서 대립전자의 관계를 매칭을 시켜보고 가나다는 1번의 세포가 될 수 있다. 나다라는 2번의 세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확정적으로 너는 1번의 세포다 라는 너는 2번의 세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기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기억과 기니디리에 대한 얘네가 어떻게 대립전자 매칭을 갖고 있는가, 또한 어떤 애가 상염색체에 있고 어떤 애가 상염색체에 있는가, 요거를 판단하라는 거가 있고요. 게다가 염색 분체 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가나다라에서 이제 가나다라의 세포 주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요것까지 한번 알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라부터 보는 게 편하겠죠. 왜냐? DNA 상대량이 1인 것과 2가 있는 거와 동시에 있네. DNA 상대량이 1과 2가 동시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비분리가 없는 이상 얘는 주연기 세포밖에 없다. 얘는 돌연변이가 엄마야. 돌연변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라는 확정적으로 세포 주기가 현재 지원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기라면은, 세포가 지원기라면은 대립전자끼리 합쳐서 DNA 상대량이 2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합쳐서 상대량이 2가 나야 된다고, 대립끼리. 자, 그러면은 라에서 매칭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칭시켜? 이렇게 매칭이 되지.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칭이 되지. 즉 기역과 리을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니은과 디귿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 얘네끼리 어떤 관계다? 대립 유전자의 관계다. 됐죠? 얘네까지. 얘네끼리 대립의 관계고요. 얘네끼리 대립 관계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어떤 것이 X염색체에 있고 어떤 것이 상염색체에 있는가, 아니면 둘 다 X염색체 위에 있는 건가, 아니면 둘 다 상염색체에 있는 것인가 따져봐야겠지. 자, 가를 봅시다. 얘는 1번이래요. 자, 봤더니 대립전자가 리을 하나밖에 없어. 리을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대립전자의 범주 4개가 있는데 얘 하나밖에 없네? 뭐가 나온 거야? 빵빵이 나온 거지. 빵빵 패턴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 빵빵 패턴이 나오면 뭐다? 핵상은 얼마다? n이다. 핵상 n이다. 상염색체 뭘 갖느냐? y를 갖는다. 그렇죠? 게다가 얘는 어디에 있는 염색체다? 빵빵인 애들이 X염색체에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딸랑 남아있는 얘는 어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상념색체 위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과 리을은 서로 대립관계인데 어디 있다? 상념색체에 있다. 그러면은 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니은과 디귿은 어떤 전자다? X연관 전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자 핵상이 n이에요. 이런 거는 아까 빵빵 패턴이 있으니까 밝혀졌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DNA 상대량이 2를 찍고 있어.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았네. 어디 있는 녀석이야? 2분열 전기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자꾸 이제 뭐 세포 분열 중에 있는 애들은 자꾸 중기의 세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렇게 판단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봐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문제에서는 뭐 중기라고 해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라를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죠. 나다라는 이제 전부 다 2번 세포에 있는 범주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즉 나다라는 얘를 대조하면서 비교를 해봐라는 겁니다. 자, 나를 볼게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나를 보시면은 라랑 비교해서 이건 얘기해야겠다. 얘는 전부 다 2번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나랑 라랑 비교해서 봤을 때 라에 비해서 대립전자가 빠져있네? 라랑 비교해서 대립전자가 빠져있다. 뭐가 됐다? 분리가 됐다. 그치? 분리가 됐다. 핵상이 얼마냐? n이다. 판단할 수 있죠. 원래 있어야 되는 대립전자가 없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 분리가 됐다. 그래서 핵상이 n이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연관, 요 니은과 디귿은 X연관이라고 X연관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 X연관 유전자가 있네요. 그럼 X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어느 세포 주기에 있는가 라고 봤더니 반수체인데 DNA 상대량이 1밖에 안 찍혀. 언제다? 감수 분열이 완료된 상태다. 판단되시죠? 다 볼게요. 라랑 비교해서 얘도 대립전자, 이 리을이 빠져 있습니다. 대립전자가 빠져 있다. 핵상이 얼마다? n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립전자 디귿이 있으니까 X연관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X염색체를 가지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DNA 상대량이 전부 다 2를 찍고 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DNA 상대량이 전부 다 2를 찍고 있다. 어떤 상태다? 아직 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얘도 2분열 전기 상태다. 판단할 수 있죠? 찾았습니다. 보기 보시죠. 기억은 리을과 대립유전자다. 기억은 리을과 대립유전자다. 판단했습니다. 가와 다의 염색 분체수는 같다. 가와 다의 염색 분체수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핵상이 n이네요. 그렇죠? 핵상이 n이다. 그리고 얘도 2분열 전기고 다도 2분열 전기야. 염색 분체수 어떻다? 같다.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수 분의 X염색체수는 라가 나의 2배이다. 라를 먼저 볼게요. 라에서 오랜만에 보라색.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라 같은 경우는 2에는 44 플러스 XX입니다. 그렇죠? X염색체가 2개가 있고요. 상염색체가 44개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라는 왜? 대립 X연관 유전자가 2개 있으니까 XX를 갖는 거 맞잖아. 맞죠? 아이고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면 안 보일라나? 여기다 써야지. 이거를 따질 때, 자, X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반수체입니다. 상염색체도 반으로 줄었겠죠. 22입니다. 어때요? 상염색체 수분 X염색체 수는 라가 나의 2배가 아니죠? 같습니다.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여기 있겠네요. 자, 다음 2019학년도 6월 평가와 자, 이 문제는 이제 유전자 상대량을 주지 않고 단순히 대리유전자가 있다 없다 라는 정도만 이제 부여된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자 A는 두 쌍의 대리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E는 9번에 F는 X형 색채에 존재한다. F는 사람 1의 세포 가나다와 사람 2의 세포 라마바에서 길이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줬습니다. 대리유전자가 이제 상대량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 정도만은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패턴이 이제 상대량을 알려준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한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걸 하나 찾아보자면은 저는 이거를 꼽고 싶어요. 왜? 얘 혼자서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잠깐 봐봐. 아까 보지 않았나? 하나 얘는 있는데 나머지들이 없어. 뭐가 있는 거야? 빵빵 패턴 아니야 이거? 그렇죠. 두 개씩 짝 지어지는데 어느 거든 여기서 이제 둘씩 매칭이 될 텐데 어떻게 매칭해도 어느 한 쌍은 빵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빵빵이 나왔다. 뭐다? 핵상이 n이다.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다? y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길이 d가 있는데 이때 존재하는 얘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 기억은 상염색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으시죠? X염색체 이 중에서 뭐 두 쌍의 X염색체겠죠. 됐죠? 그럼 2번은 결국 얘는 남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남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자, 이제 얘를 볼게요. 라를 보시면은 3개가 있고 하나가 없어요. 4개 중에서 3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둘은 매칭이 되고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리유전자가 최소한 한 쌍은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대리유전자가 한 쌍으로, 즉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핵상이 얼마란 얘기야? 얘는 핵상이 2n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얘만 혼자 없어. 얘만 혼자 없잖아. 그러면은 디귿은 뭐다? 자, 아까 문제에서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서서 F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말이 없다면 이거 동형접합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X염색체에 한 쌍은 존재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X염색체 위에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제는 나머지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이냐 라는 거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이냐. 자, 일단 그 다음 이제 1번, 아직 1번을 한 번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1번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를 볼게요. 가는 나랑 판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최소한 한 쌍은 무조건 대리운자가 한 쌍이 모두 존재하는 얘기니까 얘도 핵상이 2n입니다. 얘도 핵상이 2n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2n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가 둘씩 있는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핵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n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자동적으로 핵상이 n일 수밖에 없어요. 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동적으로 핵상이 n이에요. 왜냐? 2n이라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2n이라면 모든 대리운전 세트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졌다는 얘기는 분열이 됐구나, 반수체인 형태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와 다와 바를 보면서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나와 다와
발을 보면서 매칭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얘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바도 그렇고 핵상이 n이다. 그러면은 대립유전자는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뭐부터 볼지는 좀 자유입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매칭이 됐다면 여기서도 그렇고 매칭이 돼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달을 봤더니 되네. 발을 봤더니 되네. 그럼 나머지 얘네끼리 봤더니 되네. 자, 그러면은 어떻다? 기역과 리을이 서로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짝지어지는 대립유전자다. 니은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었죠? 나머지로 해보면은 매칭이 안 됩니다.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나에서 내가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고 보면은 다에서 분명히 반수체인데 둘 개가 왜 다 있어? 바에서 왜 둘 다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디 가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또 푸실 때 대립유전자를 매칭을 시키실 때 반수체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둘 다 있는가, 하나만 있는가, 둘 다 없는가. 만약에 반수체라면은, 그리고 돌연변이가 없다면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디귿의 대립유전자다. 아니었다. 기억은 리을의 대립유전자다. 라인은 Y 염색체가 있다. EN이잖아. 2번은 XY를 했잖아. Y가 있다. 1의 스몰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이 라지 F 라지 F다. 디귿 1의 스몰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저거다 라고 봤더니, 자, 1번 볼게요. 상염색체에 있는 게 E였어요. X염색체에 있는 게 F였어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라지 F, 스몰 F는 있지만은 가는 얘가 라지인지 스몰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치만 가 1번에 세포에 있는 유전자형은 이거 아니면은 이겁니다. 왜? 상염색체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뭐야? 동형접합자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갖고 나왔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참고로 아까 얘기 안 했지만은 X염체가 X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둘 다 있다는 얘기는 1번은 XX를 갖고 있는 여자구나. 판단할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019년 10월 교육청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지저분한 느낌이 좀 없지 않습니다. 교육청 문제가 대체로 제가 생각했을 때 평가원 문제보다 좀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문제를 볼 건데, 표는 유전자형이 이거인 어떤 동물의 세포 가나다의 염색체 기형 리을과 유전자 A, D 음모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자랑 염색체 6개 줬으면서 이제 4개씩만 알려주는, 참 글씨기한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세 쌍의 유전자는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가 있다. 즉 쟤네들은 모두 독립관계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좀 다행이네요.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유전자형이 이거래요. 핵상이 EN일 때 얘네가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A, B, C, D는 여기 중 하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핵상이 EN이라면은 다 있어야 된다고. 핵상이 EN이라면은, 만약에 이 중에서 핵상이 EN이라면은 다 동그라미여야 돼. 다 있어야 돼. 근데 하나라도 X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쟤네들은 분리가 되었다. 뭐가 분리가 됐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됐다.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자, 분리가 되었다. 핵상이 무엇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핵상이 N이다. 요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핵상이 2n이라면 6개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다. 없다는 얘기는 뭐다? 분리돼서 나갔다.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핵상이 n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칭을 시켜야지. 얘네끼리 대립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범주를 이제 4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실제로 뭐 시중 볼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한다면은 굳이 표를 이렇게 그려가는 것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연습하고 풀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그려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이런 방법을 좀 해볼게요. 자, 가나다가 있습니다. A, B, C, D를 알려줬죠? A는 가에서 있어, 나에서 없어, 다에서 없어. B는 없어, 있어, 없어. C, 있어, 몰라, 있어, D, 있어,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2개를 더, 즉 E랑 F,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6개가 세팅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서 세 쌍은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매칭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핵쌍이 얘네들은 전부 다 N이니까 대립 유전자로 매칭이 되려면은 이쪽에는 있는 게, 그쵸?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고, 이런 OX의 패턴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의 관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 가나다에서 모두 하나는 한쪽엔 있고 한쪽엔 없는 이런 완전히 반대된 OX가 패턴이 반대된 케이스가 있으면 걔네끼리는 대립 유전자로 매칭을 시킬 수 있다 라고요. 자, 그러면 A, B랑 C는 모르겠으니까 D랑 매칭시키는 거 없어요. B도 매칭되는 게 없어요. 일단은 C가 여기 모르니까 뭘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자. 일단 찍어보자. 있다라고 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논리입 전개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C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C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여기서 얘네랑 완전히 패턴이 반대는, 얘네는 전부 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전부 다 X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만이 얘네가 정상적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랑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C가 5가 맞다면은 EF에서는 X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A, B끼리 매칭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매칭이 안 돼. 완전히 반대되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A, B끼리는 매칭이 안 되잖아. 그렇죠? 또한 만약에 C가 있다라고 하고 EF가 각각 A와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랑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해도 얘네끼리 매칭이 안 되잖아. 대립유전자로서 매칭이 안 됩니다. 한쪽이 다 있다면 한쪽이 다 없어야지 대립유전자로 매칭이 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다?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다? 얘는 있으면 안 된다. 얘는 뭐라고? 있으면 안 된다. 됐죠? 그럼 이제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 매칭이 되냐? 얘네끼리 매칭이 돼. XOX, XO 이렇게 매칭이 돼요. A랑 D, 얘네들은 서로끼리 매칭이 안 되니까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해두면 되겠지. 그러면 싹 다 매칭이 잘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끼리 뭐다? 대립 유전자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염색체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유전자의 관계에서 서로 반수체에서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패턴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를 했죠. 염색체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애들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지. 그래서 염색체, 기니디리 가지고서는 서로 어떤 애들끼리 상동 염색체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위에 거는 유전자를 살펴봤고 아래 거는 염색체. 살펴보겠습니다. 기니디리, 그 다음에 가, 나, 다.
OXO, OXX, O 몰라, OX, OO.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나머지 두 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거랑 판단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리을끼리 상동 염색체로 매칭되는 거 보이세요? 얘네끼리 있고 없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얘네끼리 상동 염색체로 매칭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위에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립전자 판단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반수체인 경우는 상동 염색체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얘랑 얘랑 완전히 반대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동 염색체의 관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은 디귿이랑 매칭은 안 돼요. 왜? 5,5니까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알려주지 않은 나머지 쪽에서 매칭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디귿 없다라고 해보고 논리전기를 해보자고요. 디귿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알려주지 않은 나머지 염색체는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 이제는 자 염색체끼리는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 해도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염색체랑 유전자를 매칭을 시켜야 돼. 왜? 얘는 6이다. 6개의 염색체와 6개의 유전자. 그리고 모두 독립이다. 즉 얘네들은 같이 가지는 않고 전부 다 염색체 하나씩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하나씩 이렇게 전부 다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염색체에 나타나는 이 OX 패턴과 유전자에 나타나는 이 OX 패턴이 같아야지, 이때는 같아야지만이 서로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립, 자, 염색체랑 유전자 관계는 대립이나 상동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쵸? 염색체랑 유전자를 매칭을 시킬 때는 OX의 패턴이 서로 똑같으면은 매칭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6개, 유전자 6개니까 여기 있는 범주가 전부 다 여기랑 잘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봅시다. 근데 문제는 매칭이 안 돼. 일단 뭐가 있어? 여기서 매칭이 안 되잖아. 전부 다 있고 전부 다 없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언제일 때? 디귿에서 이 물음표가 X라면은 얘네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 그럼 뭐다?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얘가 있어야지만이, 즉 디귿 나에서 디귿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요렇게 염색체가 세팅이 되어야지만이 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 하나가 정상적으로 잘 매칭이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은 무엇이랑 매칭된다? 디귿은 D랑 매칭된다. D랑 매칭된다. 그렇죠? 리을은 여기에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거랑 매칭이 되는 거죠. 리을은 OXX A랑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OXO는 C랑 매칭이 되네. 자, 요렇게 유전자와 염색체끼리도 매칭을 시켜봤고 각각의 대립 유전자와 상동 염색체 관계도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기억에 C가 있다. 기억에 C가 있다. 기억이랑 C는 매칭이 됐다. 나의 디귿이 있다. 나의 디귿이 있다.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잘 매칭이 되더라. B는 C와 대립 유전자이다. B는 C와 대립 관계가 맞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